이번 소개받은 변인재 변호사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K-POP 음반 마케팅에서의 청소년 소비자 보호망을 모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법률적 관점에서 우리 어떻게 특히 이제 물론 여러 피해자가 계시겠습니다. 청소년 소비자 측면에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23년도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K-팝의 52.7%가 굿즈 수집으로 해서 음반을 구매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즈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냥 일반 굿즈가 있고 그다음 랜덤 굿즈. 그러니까 우연적 요소에서 획득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굿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 구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CD로 음악 감상하는 소비자는 5.7%를 불과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상당수의 음반이 폐기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0년도에 나온 음악 엑셀입니다. 이때는 10대를 이제 분류를 또 해가지고 15세에서 19세,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때 보면은 음반 구매율을 엽서하고 브로마이드의 브록 때문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20.8%, 그 다음에 이제 음반 구입을 통해 팬사인회나 팬미팅, 콘서트 등 이벤트에 참가를 얻기 위해서 15.1%,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것도 보면 이거는 이제 10대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10대 전체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피지컬 음반을 구매함으로써 음반 구매율을 엽서하고 브로마이드 등의 브록됩니다. 16.5%, 그 다음에 음반 구입을 통해서 팬사인회, 팬미팅, 콘서트 이벤트에 참가기를 얻기 위해서다 8.4%.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10대들이 이런 그 원래 그 음반 구매, 그러니까 감상 목적보다는 이제 굿즈나 아니면은 팬미팅이나 콘서트 이런 데를 이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는지 실제와 그 가상의 예를 좀 합쳐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특정 굿즈 취득이나 이벤트 참여 기획 해석 목적으로 음반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굿즈 취득 또는 이벤트 참여 기획 목적으로 음반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경우에 단순 변심으로 7일 이내 청약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후로 이제 청약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번 경험했어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외국 소비자, 타이완 소비자인데 이분도 이제 팬미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음반으로 대량 구매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가 구매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SNS나 뭐 이런 이제 문자 같은 걸 받는데 그런 게 안 오고, 그러면서 과연 자기가 이게 추첨에 제대로 포함되느냐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기획사에서는 이제 그건 개인정보다라고 해서 제공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확률형 그런 상품들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본인께서 이제 많이 구매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후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뭔가 사행성 있고 중독성 있는 그런 그 마케팅에 내가 수긍을 한다. 계약 자체가 무효다. 사회 풍속, 선량한 사회 풍속에 위반되는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확보를 주장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왜 특별히 청소년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느냐를 보면은 잘 아시는 바에 같이 K-POP 스타일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청소년 소비자의 경우에 특별히 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소비자의 경우에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경제적 능력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래를 봤을 때는 청소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능력, 그 다음에 또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청소년의 특성을 악용하려는 시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 법률상 어떻게 보호가 가능한지 좀 몇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거래선 거래에서 이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법을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온라인 구매 경우에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 법률상으로는 뭐 동의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사건들을 처리해 보면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래 당사자가 미성년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구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판단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거래했다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거의 사실 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 허락했다. 그러니까 뭐 용돈을 계속 줬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때는 취소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미성년자를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성년자다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또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법상의 취소권에서 뭐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게 이제 불공정 거래행위 아니냐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팔기라는 건데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거래 강제에 해당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도 영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제 다른 상품도 영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끼워 팔기의 정의인데 일단 정의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은 이 끼워 팔기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소비자 선택법 제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쟁 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뭔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추세에 따른 건데, 그래서 그 실제 심사 지침도 보시면은 끼워 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이 주된 상품에서의 시장력, 마켓 파워가 있는지 여부를,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그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자유로운지 이런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거래에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적어도 이런 심사 지침에 따르면은 이 끼워 팔 구추하고 또는 이제 무슨 팬미팅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묶어서 파는 게 불법적인 그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끼워 팔기다. 함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띄는 사례들인데 아마도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제 그 어떤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가 그 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팬미팅 그 당첨 발표하기 직전에 왕창 사고 몇백 개 삽니다. 200~300개를 사고서 그 다음에 이제 팬미팅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청약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통신 판매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7일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일에 청약 처리를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청약 처리 했으니까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 고민이 뭐냐면은 이 응모권과 이 음반을 따로 별개의 물건으로 볼 거냐, 하나를 묶어서 볼 거냐라는 관점인데.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사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비자께서 이걸 구매하시는 거는 사실 이게 응모권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신 건데 당첨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재화의 가치 확 떨어진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구매할 때 하고.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 처리했었는데 계속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도 이런 이제 고민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게 과연 그 청약철에 제한되는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청약철에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반의 포장이 벗겨진 경우, 이제 부츠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할 때 음반 포장이 벗겨졌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청약철의 제한 사유로서의 복제를 가능한 재활용의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도 좀 자기네들의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좀 엉뚱해 보이시겠지만 이게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청소년 유해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년에게 인간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이제 완구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청소년의 생명, 신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뿐 아니라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다. 이런 것도 이제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K-팝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 물건이다. 안에 물론 내용이 이제 좀 청소에 적합하지 않은 게 들어있으면 충분히 유해 매체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굿즈하고 포함된 또는 이런 팬미팅이나 이런 거와 같이 결합된 게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쩌면 이제 사행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앞에서도 이제 설명하신 되게 일종의 이제 도박 아니냐, 배팅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뭔가 사행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건 어쩌면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서 또 규율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레이저 포인터 사례인데, 레이저 포인터가 뭐 사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잘못 이렇게 비치면은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청소 유해 물건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 유해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굿즈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팬미팅이 포함돼가지고 청소년들이 막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구매하는 게 과연 적합하냐라는 것을 물론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이나 소비자관리법에서 봐야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청소년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적정한 표시라든가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소비자 분자해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 분자해결 기준에 음반 항목이 있습니다. 음반 항목에 이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일정 수량 이상 환불을 적정한 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유협약 활용 방안. 그래서 관련 정부 부서가 관련 업체들과 자유협약을 체결하는 이게 이제 어떤 입법이 이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경직적인 그런 처리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제 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관련 정부 부서가 주요 연합 기획사들과 자유협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이런 뭔가 청소년들한테 좀 경고를 줘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표식이나 문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일정 수량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을 보장해 주던가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잘못된 방향을 뭔가 좀 단계적으로라도 해소하는 그런 약속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우울하시기만 했는데요. 이제 좀 희망의 이야기로서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주장하시면서 이 기후소송을 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하고 또 승소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청소년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비자법 특히 이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인 질문하고 또 신속한 행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